예,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동영상도 좀 봐야 되고, 오늘 시간을 조금 컴팩트하게 써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도 할 거 많고. 자, 요거 아까 기억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 따라, 치프. 주세포. 치프. 예. CHIEF. 굉장히, 예. 그래서 야가 표시는 치프, 주된, 예. 주요 세포. 주세포.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벽에 있는데 요 두 세포가 내는 접이 호르몬이 1.5리터 퍼데이 그 액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염산 나오는 걸 여기서 중화시켜 주고 이거는 펩시노겐. 이건 상줄 알았듯이 위 상피. 예.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상피 세포들이죠. 다 에피세리움. TH. 알았습니다. 에피세리움. THELLIUM. 상피세포. 많이 나오죠. 여기서 클로미코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뭐 중요하냐면 단백질하고 이 지방, 팻 액시드는 어떻게 하냐. 그게 두 개 덩어리로 뭉쳐져요. 상당히 큰 입자가 돼갖고 그 입자가 림프액으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혈관은 아주 적은 것밖에 못 들어가고 이건 굉장히 큰 덩어리야. 요건 그래서 림프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뭐 이왕 나온 김에 요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놀랍게도 신경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요. 소장 점막이라는 게 얼마나 면적이 넓겠어요. 그 개수가 많겠어요. 요거에 또 이렇게 신경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베이가스, 미주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가스 너브가 들어가 있어요. 요걸 좀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저쪽들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브레인 강의할 때 그랬죠. 우리 대장에 큰 창자에 있는 그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절이 대장이 이렇게 짤룩짤룩 하잖아요. 직장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경은 사다리꼴 신경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에도 깜짝 놀랐어. 이 사다리꼴 신경은 절지동물에 환영동물에도 이 사다리꼴 신경, 곤충도 다 사다리꼴 신경이잖아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런 거 해놔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자체가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진화적으로 되풀이된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따라 해파리의 핵심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해파리라는 게, 해파리는, 따라 자포동물. 예, 자포동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를, 젤리피시, 해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해파리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해파리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파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일단 그려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하여튼 잘 그려야 돼요. 빨리. 대략 이런 구조예요. 그 구조를.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와서, 폴립. 자, 폴립. 메두사. 요 개념이요. 자, 미리 말했는데, 요 개념이 해파리 이쪽에 자포동물 전체에 해당됩니다. 자포동물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게 폴립. POLYP. 폴립 상태가 있고, 폴립하고 메두사가 있어요. 메두사 상태를 우리가 해파리라 그래요.
대장에 용종이 있다 뭐 그러냐 하죠. 그거 폴립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폴립하고 메두사가 이게 그 왔다 갔다 해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요 그림. 해파리 공부의 가장 핵심은 요거야. 그래서 요렇게 대략 그랬어요. 자, 요쪽에 있는 게,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가면, 요게 그냥 어린 해파리라, 해파리 유충이라 보면 돼요. 대략 요런 모양을 가져요. 해파리 유충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성숙하면 요게 암수가 다 달라요. 유성생식을 합니다. 유성생식을 하는데 해파리 그림은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도 내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중요한 요쪽에 요 난소가 있어요. 난소가. 해파리도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요. 예. 그 다음 해파리의 촉수, 텐트클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요 난소에서 알을 낳아요. 알. 예. 액을 낳아요. 액을. 그 다음에 또 순놈도 있어요. 암수가 있다고. 모양은 똑같아요. 거의. 해파리가. 이쪽에는 그 마성걸로 정소가 있어요. 고나드. 정소. 정자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해갖고, 어이, 정자가 나와요. 어이, 요렇게. 야들도 많아. 정자가. 예. 이 난자 정자가 만나요. 자, 생물학에서 난자 정자가 만나서 된 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그러고, 동물에서는, 여기서는 뭐라 부르냐 하면, 요거는, 접합자라고 그래요. 접합자. 식물학에서 씁니다. 접합자란 말. 포자, 뭐, 접합자. 접합자인데, GYOTE. GYOT. ZY. 그래, 갑자기. ZY. 그렇지. 잘하네. Z. 발음 어떻게 해요? ZYOT. 요 스페링이 참 그래. 자이고트. GOT. 예, 자이고트. 접합자라고 합니다. 예. 접합자가 소위 난화를 해요. 그러면 2의 n성으로 대략 4개가 생겼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포백이 와요. 네. 수십 개 이상 생기죠. 포백이. 식물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다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을 얘들이 요렇게, 요게 이제 세포가 어린 군체가 이렇게 돼요. 어린 사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해갖고, 요게 이제 생식관이 되죠. 그래서 요거 있는 요렇게 돼 있을 상태, 요렇게 접시처럼 붙어 있어요. 요렇게 된 걸 뭐냐면 폴립이라고 그래요. 폴립 상태로 있다가 요렇게 된 상태, 우리 해파리 몸체, 요걸 부르는 게 요게 메두사라 그래요. 그래서 해파리는 메두사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메두사. 예. 폴립. POLP, YLP. POLYP. 예, POLYP. 폴립. 그 다음에 이제 야가 조금 더 분화돼 갖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예, 텐트클. 요걸 텐타클이라고. 자, 지금 잘 들었어요. 요 모든, 그러니까 이 자포동물이잖아요. 해파리 이렇게 되는데, 히드라도 마찬가지요. 거의 비슷해요. 말미잘 히드 다 자포동물은 다 이 비슷한 유사한 메두사하고 한데. 자, 재밌어요. 산호는 뭐냐면 메두사 상태가 아니에요. 폴립 상태로 머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상태를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갖고 있는 거 그냥 폴립 상태로 머무는 거 있고, 그렇게 해요. 산호는 폴립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메두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폴립하고 메두사가 모양을 반대로 되어 있어요. 뒤에 나중에 프로젝트 보여줄게요. 그래서 꼭 그리면, 자, 폴립 상태를 그리면 대략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면 LYP. 메두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잖아요. 이게 사실은 잘 그려야 되는데. 요게 뒤집은 형태입니다. 더 간단한 그림에는. 네. 그래서 해파리는 우리가 메두사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해파리는 유생일 때 폴립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폴립은 뭐냐면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포개져 갖고 이거 하나 뚝 떨어져 갖고 유생일 때 폴립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갖고 이렇게 자란 게 해파리가 되는 거야. 메두사 상태 되는 거야. 예, 아시겠어요? 폴립 메두사, 이건 군체 형태로 됐어요. 이거 군체. 예, 폴립 메두사. 예. 요 과정.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 촉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촉수는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요걸 잘라서 이렇게 보면, 예, 산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그려면 요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자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이 투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요거에는 자포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계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메조글리아라 그래요. 예, 청이 있고, 요거 있는 청이 이제 요거 잘 그려줄게요. 이쪽에는, 밑에 있는 게 와편모 조류. 예, 와편모 조류가 있어요. 아까 저 영어로 적은 와편모. 광합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와편모 조류가 있고, 이쪽은 뭐냐면 자포가 있어요. 자포가 작살이 그림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내 뒤에 보여줄게. 이거 높은 줄이 딱 있고, 요거 있는데, 요거 침이 이렇게 있어요. 침이 딱 해갖고, 요 막을 탁 치면, 이제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요거에 이게 총알처럼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작살이 나가는 거예요. 작살 요 끝에 탁 꼽히면 요 독액이 나오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려요. 큰 물고기도 마비가 돼요.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해파리 쏘이는 거. 쏘인다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이프스. 자, 그 다음에, 해면을 조금 더 들어갔고, 해면을 분류하는 게, 저쪽은 내가 또 다시 써야 되고, 요거다. 좀 적어주겠습니다.
해면은 크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동정 편모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포가 가장 핵심이요.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관계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관 형태의 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로사이트. 이렇게 있어 갖고 요렇게 된 걸 뭐냐면 아스콘 형태라 그래요. 요렇게 된 타입의 해면을 코노이드, 아스코노이드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말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스코노이드 타입의 해면. 그 다음에 지나간 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 형태는 뭐 비슷한데 일단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야들은 상당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쪽 안에도 그 동정 편모충이 이 안에도 있어요. 여도 있고 그래서 이 벽 안에도 있다고 된 형태고,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쨌든 수류가 바닷물의 흐름이 조금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바닷물의 흐름은 이렇게 굉장히 직선적이요. 이렇게 모여져 나오는데 요 벽 안에서 한두 번 더 소용돌이 친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시스코노이드 해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 가서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쓰니까. 예. 일단 시스콘. 예, 두 가지. 이제 해면을 분류하는 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물의 흐름.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 번째는 이제 왕창 지나갑니다. 이것 따라서 해면들 모양이 달라져요. 지금 세 번째 해면은 이렇게 돼서 무슨 호박 같아요. 해면 중에 이렇게 둥그런 이런 형태가 있어요.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거 물 이렇게 나오는 데 있고 이 안에 동정 편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자, 요렇게 된 걸 미리 말하면 에리누코노이드. 따라 누코노이드. 자, 졸지 말고 졸은 사람 일렉스가 들어요. 누코노이드. 자, 따라서 아스콘, 시콘, 누콘. 짧고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아스콘, 시콘, 누콘. 예. 요렇게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물관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아주 그물망처럼 연결돼 갖고 물이 굉장히 여러 통로를 타고 흘러나와요. 그래서 대략 그리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여기서 다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수확이 굉장히 많이 되죠. 무슨 냐면 자, 이쪽에 물이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 속에 플랑크톤들이 있고 유기물들이잖아. 일로도 가고 다 통과하잖아요. 그럼 야들이 다 챙긴다는 거야. 다 잡아먹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럼 요 뒤에 아메바 세포들 다 있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가장 진화된 요거야.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동그란 게. 야들은 항아리처럼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해면의 세 가지 분류입니다. 해면의 세 가지 분류가 해면 분류 세 가지고, 자, 해면은 이렇게 요 세포가 요 세포 이름이 CHOANOCYTE 세포고, 해면의 이제 학술적으로 일반적인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해면은 해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해면은 네 가지로 분류해요. 해면 첫 번째 뭐냐 하면 보통 해면.
예, 보통 해면. 그 다음에 육방 해면. 자, 따라 육방 해면. 예, 산호도 육방 산호, 팔방 산호 나눴죠. 예, 육방이란 말이죠. 육방 해면. 그 다음에 이 골편이, 아까 골편이란 말 했죠. 이게 골편입니다. 예. 골편이 주로 석회질로 되었다 그래갖고 석회해면이라 그래요. 석회해면.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동골해면이라는 게 있어요. 동골. 동골해면에서 놀랍게도 이쪽에 콜라겐 분류에서 콜라겐 4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동물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콜라겐인데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때부터 동골 해면이 상당히 해면 중에 진화된 해면이고, 예. 자, 보통 해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담수에, 호수에, 육지물에, 담수에도 있는 해면이 있어요. 보통 해면이 한두 종류 있어요. 해면이 뭐 한 1000종류 되는데 한두 종류가 그냥 민물에 사는 해면이 있습니다. 담수 해면이 있어요. 네, 육방 해면. 요거 4개 구분하셔야 돼요. 해면. 그래서 해면 분류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정 편모충이 박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수류 관계입니다. 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아콘, 시콘, 루콘, 네, 루코노이드. 그래서 세 종류 해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산호하고. 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치우고. 오늘은 여러분 3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요거 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동영상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사박물, 따라서 자연사박물관. 지금 지난주부터는 강의를 자연사박물관 가는 걸로 딱 타겟을 맞췄어요. 그래서 자연사박물을 크게 봐야 되는 거는, 따라서 공룡. 예, 이게 큰 실체입니다. 공룡을 봐야 돼요. 어디가 이제 압도적으로 또 많고. 그 다음에 포유동물은 지난번에 했던 포유동물, 물고기에서 인간까지, 포유동물까지 그거 분류만 대충 하면 되고, 산호 요거는 암석 쪽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공룡 쪽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내가 이걸 방송에 그렇게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룡. 자, 공룡을 따져주는 건, 자, 진짜 공룡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을 해도 지식이 산발적이요. 자기 거가 안 돼.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 하면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이 분야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걸 확립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 것도 거의 뭐 시간에 나는 한 30%를 해면이 도대체 뭔가, 산호가 도대체 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쑥 들어가면 조금만 지어봐요. 재미도 없고 어렵고 어렵다는 확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공부 하려면 따라서 탯줄, 아까 전에 탯줄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나하고 동물로서 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못 봤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공룡은, 저는 공룡 공부를 한 지가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 다른 거 많이 오래전에 했는데 이걸 공룡 덮어놨어요. 왜냐면 애들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게 뭐 진지하게 안 느껴졌어요. 큰 차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았던 탯줄이 뭐냐면, 그때 아주 결정적 데이터를 만나야 돼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공룡에 관한 책이 국내에 뭐 10권 이상 있죠. 우리 집에도 많이 있는데, 다들 너무 학술적이고 장한 이야기 많고 한데, 딱 한 권의 책이 공룡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준 책이에요. 일본에서 NHK에서 만든 5편의 다큐멘터리, 그걸
그 다큐멘터리 관련자들이 책으로 엮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공룡 인간을 디자인하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거예요. 공룡 인간을 디자인하다는 거예요. 그때 확 오는 거야. 와, 이거 공룡 모르면 인간이 뭔지 모르나 이렇게 답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가장되게 붙인 제목인처럼 그런 느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룡을 모르고는 포유동물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요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항생제를 어디서 많이 나왔나? 항생제가 균류하고 그 균류에서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균류에서 항생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균류가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자꾸 침범하니까 균류가 자기가 살라고 박테리아하고 전쟁하다가 생긴 물질이 많아요. 페니실린 종류도 그래요. 그 누룩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왔잖아요. 왜 곰팡이에서 항생제가 나왔느냐? 그 질문에 그 생물학 교과서에 나온 대목이 그거예요. 박테리아들하고 곰팡이들이 수십억 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그 면역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항생제예요.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냥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포유동물이 그냥 포유동물이 안 돼요. 누가 싸웠던 거예요. 자, 따라 생존경쟁. 생존경쟁 그 파트너를 찾아보면 그것서 디자인된 거예요. 가들하고 싸우다 보니까네. 가들하고 싸우다 보니까네 우리가 다른 생태계로 들어간 거예요. 밤이라는 생태계. 그래서 공룡을 이해 못하면 우리 포유동물의 진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룡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전체 모든 게 다시 판게아부터 시작합니다. 판게아. 그래서 원래 만든 그 대륙 이동 프레임은 참 유용해요. 그래서 판게아가 있었는데 이 판게아가 이건 파란색을 찍어야 돼요. 이게 전체 이 모든 형태에서 그 원인을 제공해 준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판게아예요. 판게아라는 사건을 알아야 돼요. 판게아가 분리가 되죠. 판게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 폐렴기 말하고 트라이아스기 이 전환 시기에 대멸종이 있어요. 폐렴기 이 과정에서 자, 대륙 분열이 일어나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대륙 분열이 일어나고 대륙 분열이 일어나면 해저 하산 활동이 대규모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점차적으로 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빨간 걸 찍었어요.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시베리안 트랩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요. 시베리안 트랩의 결론이 뭐냐 하면 더 빨리 적어주습니다. 시베리안 트랩 사건은 지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먼저 원인과 결과. 시베리안 트랩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현무암 범람이죠. 현무암 하산 활동이요. 현무암 범람이니까 뭐가 올라가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요. 높아지면 그 다음에 지구 온도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메탄 가스가 나와요. 메탄. CH4 분자식으로 적었어요. CH4하고 산소, 대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요. 자, 이건 메탄 가스는 해양 지각에 있는 겁니다. 매몰되어 있는 메탄 가스하고 산소가 대량으로 결합해요. 대기 중에서 결합해서 이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요게 불타는 거죠. CH4가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뭐지만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핵심이요. 대규모 산소가 자, 이게 1억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게 폐렴기 말에서 쭉 진행이 돼 갖고 이 사건이 일어나갖고 2억 5천에서
트라이 아이스 말기까지도 계속 저산소 상태인데, 터말, 폐말, 터말. 예. 요게 1억 년간 계속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산소 농도가 몇 %냐면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는데 지금보다 15%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21%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구 생태계 전체가,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해발 5,000m 꼭대기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산소. 아시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 예.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걸 이해해야 공룡하고 포유동물 이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룡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룡은 뒤에 나오는데 기낭 시스템이 나와요, 기낭. 기낭이 나오고 또 깃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낭을 획득했어요. 여기서부터 기낭. 이어서 기낭입니다. 공기주머니. 그래서 이번에 잔서박물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라도. 이어서 기낭을 만들어서 공기주머니. 예. 예를 들면, 그래서 공룡도 갖고 요 조류 이야기 합니다. 요 공룡. 그래서 공룡은 초기 공룡들이 이제 이름이 뭐였나 하면 이름 달아야 되죠. 공룡이 시작하는데, 공룡은 에오랍토로. 자, 따라서 에오랍토로. 네. 코엘로 피시스. 따라서 코엘로 피시스. 네. 요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공룡 이름 5개 하고, 그 포유동물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박물관에 가면. 자, 야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륙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좀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다가 이제 산소는 이쪽 보면 트라이 아이스입니다. 요거 트라이 아이스입니다. 이쪽이 공룡이 출현이 언제냐면 트라이 아이스입니다. 약점에서 트라이 아이스 출현했어요. 포유동물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라이 아이스 끝나고 주락이 쭉 가고 있어요. 이제 이산화탄소 높아지고 요거는 끝입니다. 공룡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일본에서 실험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뭘 실험했냐면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실험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온실 같은 데 해놔놓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해놔놓고 식물을 키워봤어요. 식물이 잘 자라. 알죠? 그건 알아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온도가 높고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식물 잎이 영양소가 떨어져요. 잎은 큰데, 그러니까 뭐냐면 몸집은 큰데 아주 부실한 사람들 있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식물 잎 영양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산화탄소 높아지면 크기는 커져요. 커지고 그 다음에 산소 O2 농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O2 농도가 이쯤 오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5%에서 20%까지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는 산소 농도 높아지고 있어요. 산소 농도 높아지는 거하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이게 두 개 결합을 하면 뭐냐면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공룡이 왜 거대해졌는가의 대답은 단선적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된 거예요. 또 다른 팩터도 있어요. 그래서 공룡 몸이 오케이, 좀 보세요. 식물잎에 영양이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면 풀만 먹는다 하면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공룡이 들어가는 넷다 에너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먹는 게 영양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많이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한 1톤까지 뜯어먹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풀이 아주 영양소가 많으면 적게 먹어도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공룡이 위가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결합된 거예요. 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동물들이 몸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이 공룡 거대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유명한 슈퍼사우루스. 따라 슈퍼사우루스. 가장 큰 게 30m. 네, 한 20톤 나가요. 엄청난 거. 슈퍼사우루스. 그 다음에 알로사우루스. 따라서 알로사우루스. 예. 자, 그 다음에 아는 게
스테고사우루스. 자, 이거는 이름 알아야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밀립니다. 공룡에서는 다 밀려요. 왜 그러지 않은? 자, 따라서 슈퍼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는 10톤 나가요. 예, 다 알아야 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지라기 마을, 백악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깃털 달린 공룡이 출현해요. 깃털 달린 공룡. 이거는 뭐냐면 특히 중국 열화 쪽에서 굉장히 말해서 열화생물군이라 그래요. 예. 깃털 달린 공룡의 일단의 무리들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갔잖아. 따라 잔나바자라. 여기 간 사람 있어요? 잔나바자라. 예. 잔나바자라. 그거 방송했잖아. 잔나바자라. 예, 잔나바자라. 예, 바로 그런 계열들이 나오는데 그쪽은 뭐냐면 사우로 사이노사우로프테릭스. 이거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사이노는 중국이란 말이잖아요. 사우로는 용이란 말이에요. 공룡할 때 용이요. 프테릭스는 뭐냐 하면 새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타나는 공룡 닮은 새다. 이걸 뭐라 하면 따라서 중화용조라 그래요. 따라서 중화용조. 말 그대로 중화용조. 차이나에 있는 용처럼 생긴 새다. 이래 중국 사람들 목이 힘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화용조. 예. 우리 열화에 갔잖아, 우리 팀들. 열화 그 부분에서 발견됐어요. 발굴됐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이크로 랩토로. 따라서 마이크로 랩토로. 랩탑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랩토르란 말이 뭐냐 하면 랩토르가 맨 처음에 출현했던, 따라서 에오랩토르.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공룡인데 한 2m밖에 안 돼요. 공룡은 처음부터 직립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직립했습니다. 그래서 두 팔 이렇게 하고 권투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요만한 게 또르륵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랍타르라고 그래요. 랍토르. 그런 이렇게 이족 보행하고 2m쯤 되는 공룡인데 굉장히 신속하게 따라 제트 엔진을 일단 파충류라 그래요. 아들아 탁잘 따면 아주 용맹 주라기 파괴 오고 나오죠. 조그마한 거 아주 무섭잖아. 그 과들이 랍타르 종류야. 그 또 마이크로 랍타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메일롱이라는 요 다 1m, 2m짜리입니다. 그 다음 딜롱. 요런 공룡들이 나타나요. 이 공룡이 뭐냐 하면 거의 타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깃털 달린 공룡이요. 지금 놀랍게도 지금 그 다큐멘터리 하면 이 딜롱 계열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요. 자, 티라노사우루스 주라기 파악 봤던 사람들 그 깃털이 없잖아요. 피부가 있잖아요. 그건 틀렸어요. 지금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니다. 이게 주류가 됐어요. 예. 대규모 깃털이 발견됐어요. 예. 깃털이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개념 알아서 또 트리세라톱스. 뿔세개 달린 공룡 봤죠? 예. 예. 뿔세개 달린.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제 초등학생들 안 밀리려면 다 알아야 돼요. 예. 자, 공룡은 이렇게 거대한 공룡, 주로 이제 거대 공룡은 식물식입니다. 초식이랑 틀려요, 또. 식물식 공룡이고, 요렇게 깃털 달린 공룡, 요렇게 두 계열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다 남았어요. 이쪽 계열에서, 요 좀 다릅니다. 요 계열하고 조금 달라요. 요건 알 때. 요서 나온 한 격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참새가 나왔다. 이렇게 조류가 나온 거야. 직접 이 계열이 아닙니다. 다른 격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의 조류. 엄청 많죠, 조류. 예.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맞선꼴로 있는 우리 포유동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포유동물. 야, 포유동물에서, 자, 따라서요. 당공류. 그 다음 뭐죠? 반룡류. 반룡류는 이거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TP멸종 못 건너갔죠? 다 죽었어요. 반룡류의 격가지가 누구예요? 수국류. 바로 수국류는 살아남았어요. 수국류가 트라이에서 말까지 살아남았잖아.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국류 트라이에 살아남은 이 계열이 뭐냐 하면 키노돈토요. 수국류를 키노돈토라고 해요.
요 키노란 말이 뭐예요?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치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돈트는 이빨이고, 예, 키노돈트.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수국류라 그래요. 우리 포유동물은 이쪽 계열에서 나왔어요. 수국류 이쪽 계열에서 나오는데, 자, 이 점점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야들 후예가 누구냐 하면, 수국류 후예가 누구냐 하면, 아델로 바실레우스. 예, 아델로 바실레우스. 굉장히 중요한 종입니다. 따라서 아델로 바실레우스. 예, 찾아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 알아내야 돼요. 아델로 바실레우스. 요때부터 뭐 가능해지냐 하면, 요때부터 저게 가능해져요. 바로 원시 내원성이 출현해요. 내원성. 항온동물 배웠죠. 내원성. 원시적 형태의 체온이 일정한 내온성이 진화를 해요. 그 기능이 이제 획득이 돼요. 그 다음에 아델로 바실레우스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라오레스테스. 예, 라오레스테스. 이쯤 가면 뭐가 획득 이제 중요해요. 라오레스쯤에 나오면 뭐가 되느냐 하면 망치뼈하고 모르뼈가 출현해요. 자, 이거는 파충류에 있는 아르텍뼈가 이동을 한 거예요. 진화적으로. 망치뼈. 이쯤 가면 이제 뭐가 이제 되느냐 하면 야행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뇌 확장이 돼. 대뇌 피질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각이 예민해져요. 청각이 발달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면, 이게 백악이 좀 들어오기 시작부터 이게, 요때까지 아델로 바실레우스나 라우레스테스 이쪽까지를, 크기가 얼마나 했나 하면, 크기가, 요까지도 크기가 대략 10cm 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다가, 백악이 오면서 이 포유동물이 점점 커집니다. 10cm에서 1m 정도로 커져요. 1m 정도 커지면 100cm, 1m쯤 커지면 밤에서 곤충만 잡아먹고는 생존이 안 돼요. 드디어 뭐냐면 낮으로 나와야 돼요. 낮으로 진출해. 먹이를 찾으러 나가야 돼요. 예. 자, 요거 넘기는데 요쯤에서 요 계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오마이아. 사이노 델피스.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키모레스테스. 키모레스테스. 자, 다 됐어요. 조금만 뭐 이름들 잘 나오는데. 자, 다시 에오마이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요 사이노델피스부터가 이 야가 바로 누구냐면 유대류의 선조예요. 유대류 조상이에요. 예. 키모레스테스가 바로 테반류의 조상이에요. 키모레스테스, 테반 조상이고, 예. 에오마이아는 이제 공동 조상쯤 되는데, 에오마이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중요한 몇 가지 형질이 나와요.
버스페닉 이빨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큰 어금니요. 우리나라 말로 버스페닉 요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윤기체요. 이빨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3개. 어금니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페닉 삼윤기체가 요 에어마이어라고. 그 다음에 에어마이어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척추뼈를 봤더니 그전에는 좌우 운동에서 지금 상하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래는 바다에서 걷고, 뱀은 땅에서 헤엄친다 해서 그 이야기예요. 척추 운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척추 운동. 척추 운동이 좌우에서 상하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턱뼈와 속깃뼈가 분리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분리되면서부터 우리 포유동물이 두개골 확장이 가능해진 거예요. 브레인 진화에 초석을 깐 거예요. 요게 이랬던 이 에오마이아 종부터. 시와 예모, 시모, 스페닝, 시모레스테스, 에토메스타. 이렇게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지금 공룡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때 알고 있는 거. 나주로 진출했을 때 그때 포유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1m쯤 된 개 많은 포유류가 백악기 때 있었어요, 벌써. 그게 뭐냐면 나페노 마무스, 그렇지. 나페노 마무스. 자세방문에 있어요. 그 흔히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나페노는 이게 포유동물입니다. 야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앵무불의 공룡을 만나 잡아먹어요. 공룡을 잡아먹어요, 포유동물이. 그래서 학계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게 퍼시타코사우루스예요. 그 스페링 알아야 돼요. TTA 퍼시타코사우루스. 예, 이게 앵무새란 말이에요. 앵무풀이 공룡이요. 공룡을 잡아먹었어요.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석에서. 그래서 아주 충격을 줬죠. 그래서 그만큼 포유동물이 공룡하고 같이 살았고 서로 잡아먹고 그런 사람이야. 예. 요새는 꿈도 못 꿨지. 10cm 정도는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앵무풀이 이 공룡이 크기가 우리 요 야들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 새끼는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야가. 요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페노 마무스라는 이 포유동물의 뱃속에서 요 앵무풀이 공룡의 새끼가 발견된 거예요, 하석으로. 그래서 완전히 포유동물이 공룡을 잡아먹다 나서 야단 난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가 이제 그 다음 마무리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라기부터는 뭐냐면 해양성 환경으로 바뀌어요. 해양성 기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륙붕이 점점 늘어나고 바다가 접하는 그 대륙이 많기 때문에 습한 기후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백아기 때는 상당히 더워집니다. 주라기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백아기 와서 마지막으로 운석이 떨어져가 한 거는 뭐냐면 그걸 뭐냐면 TP 멸종이라고 그래요. KP 아지? KP. 요 독일 말로 백아기를 K라고 합니다. K 뭐더라? KP 팔레오세. 예. 백아기 팔레오세 경계선상에서 멸종이 일어나요. 거기 공룡 요소 끝났잖아. 그래서 공룡 시대는 끝나고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서부터는 신생대로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신생대 들어오기 전에 공룡 생태계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포유동물이 현아식물하고 곤충하고 공생관계를 갖고 이쪽에 침류수명하고 편리공생 갖고 그러면서 게임이 우리 쪽으로 포유동물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1년에 그런 게 있어요. 1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제 어떤 공부도 이제 지구 전체의 대륙하고 화산하고 해양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판계화가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폐렴기 말의 대멸종을 겪으면서 90%의 종들이 멸종을 해요. 육상에는 한 70%, 해양에는 뭐 90% 넘었어요. 깡그리 다 멸종했어요. 가장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는데, 폐렴기 말의 대멸종이 가장 극심했어요. 다 멸종하게 돼. 그 결정이 뭐냐면 산소 농도가 폐렴기 말에서부터 1억 년 동안을 15%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게 단행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경박이 생겼고, 뭐 그 다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룡은 기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류도 기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가는 시스템이고, 공룡은 그 자체로 이제 식물잎이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면서 영양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두 개 결합하면서 공룡의 거대화가 급격히 일어나요. 그래서 한 1억 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공룡이 1억 5천만 년 동안에 공룡이 1m, 공룡의 초기는 개만 했습니다. 그것도 상기 알아두세요. 개만 하던 공룡이 10m까지 커진 거예요. 10m, 30m까지. 대략 뭐 1억 년 만에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물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어때는 빨간 걸로 적어야 될게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키워드가 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행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포유동물이. 그래서 포유동물 물을 때 포유동물 진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억 년 동안 공룡과 같이 생존하면서 우리는 생태계를 낮 동안에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밟혀주고, 공룡들한테. 네. 그래서 밤으로 들어가서 밤에 먹이 사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빨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 청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균형 감각. 거기서 결합되면서 자, 이 안에서 스테고사우루스의 브레인이 70g 밖에 안 돼요. 이게 10톤 나가면 10톤. 10톤짜리 공룡이, 자, 브레인 조금 많은 사람은 이게 그냥 에피소드 이야기 아니고, 우리 포유동물은, 자, 뭘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같은 종끼리 해야 됩니다. 공룡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아주 상당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우리 포유동물에서 브레인이 가장 큰 종이 누구예요? 네. 그렇지. 우리 고래하고 코끼리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포유동물끼리 비교할 때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체중에 비례해요. 브레인 크기가. 그런데 야들 10톤이면 코끼리의 뭐 몇 배 되는데, 그럼 브레인이 우리 한 10배쯤 돼야 되는데, 우리는 1,400g이잖아. 근데 야들은 70g이라는 거야. 그 자리 보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공룡은 1억 년 이상 뭐에 투자했냐면 진화의 방향이 몸집을 키우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뭐라면 몸집을 1억 년 동안 고정을 시켰어요. 그 대신 뭘 했냐면 이쪽 내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 이 3개, 공룡의 파충류의 3개 아래턱을 갖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거 중에 2개가 바뀐 게 따라서 망치뼈, 모리뼈, 요만한 걸 바뀌어진 거예요. 이만한 뼈가. 그래서 이게 1억 년 동안 줄에 들어갔고 일로 올라가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이쪽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아래턱뼈하고 이 속깃뼈가 연결이 됐어요, 일종의. 그러면 이 크기가 고정이 돼요. 근데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브레인, 이게 분리되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다시 공부하셔야 되죠, 공룡은. 그럼 여기서 가장 결정이 뭐냐면 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밤의 생태계로, 밤이라는 생존 환경으로 들어간 종이 뭐가 있어요? 박쥐, 아주 특화된 거네요. 지죠. 우리는 들어가지. 우리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우리 밤에 잘 설치잖아. 모든 일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뭐 역사실에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포유동물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 무대는 밤이었어요. 밤에 뭐 일이 일어난다고. 예, F1을 만들지 뭐 다 밤에 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질문은 뭐냐면 우리 말고 밤으로 들어가는 생명체가 있느냐 이거요. 일단 새들은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새들은 둥지로 가잖아요. 활동을 안 해요, 새들은. 그래서 새벽이 돼야 짹짹짹 우잖아. 이 놀라운 걸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새들은 밤에 모른다는 게, 야들 할배가 누군데 할아버지가 공룡이잖아. 공룡은 밤에 안 다녔어. 아시겠어요? 예.
유일하게 밤으로 들어간 종이 곤충이요. 곤충하고 우리 설치류는 당연히 우리 포유동물 속에 다 들어갔지. 이거는 곤충이 들어갔고 거의 없어. 물고기도 밤에 활동하는가? 근데 그런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밤에 활동하는 동물종이 거의 없어요. 자, 따라 포유동물. 그래서 포유동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우리는 메인이 밤이요, 밤. 밤에 설치는 거야. 곤충들하고. 그러니까 곤충들 잡으러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런 개념을 갖고 하는 생물학을 있어요, 분야가. 이걸 니치라 그래요. N-I-T-C-H. 니치. 자, 그럼 이 니치라는 게 뭐냐면, 니치를 영어 찾아. 이 니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게 바로 생존 환경을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존 환경이 행성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산악지방, 화산지대, 해양성, 온갖 다른 그 니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요 점이 드디어 핵심입니다. 자, 요거 그려줄게. 요건 또 내가 다이어그램 만들어갖고 요즘 확장을 좀 해야 되겠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야. 니치라는 게 이런 거 내가 아이디어를 그릴 게네. 참 누가 잘 그려봤어요. 니치라 이렇게 보면 돼요. 니치는 오픈 스페이스 이런 개념이 아니요. 자, 니치는 바로 요런데요. 요런데요. 그동안에 생명체들이 활동했던 공간은 예를 들면 이런 공간들이에요. 이게 낮 동안이에요. 니치란 개념은, 자, 우리 포유동물이, 요게 극한지방, 요거는 열대림, 요거는 사막지방, 요거는 툰트라지방, 요건 타이가지방이라 합시다. 네.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사는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크 혹시 본 적 있나요? 우리 몽골 가서 야크 알아야 돼요. 몽골에도 야크를 보려면 어려워요. 혹시 야크 봤어요? 야크? 티벳 가면 있어요, 티벳. 그래서 티벳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몽골에 가도 오지에 들어가면 약간 한량한 쪽 가면 야크를 봐요. 그럼 야크란 동물은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다? 이게 중요해요. 물고기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지구상에 이런 생존 환경, 자, 따라 생태 환경, 요걸 니치라 그래요. 니치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곤충이나 모든 동물종은 니치 중에 몇 군데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포유류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막말로 브레인이 엄청 커졌잖아요. 브레인이 커졌다는 말은 뭐냐면 니치에 적응할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또 동물 속에도 살잖아. 드디어 포유동물 물 속에 살잖아. 고래까지 됐잖아요. 아시겠어요? 모든 곳을 니치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됐어요? 달나라까지 갔잖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게 왜 우리가 가능해졌냐면 공룡 때까지는 뭘 갖고 있어? 몸집을 갖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하면 비행기 탈래도 몸집 두꺼운 사람, 뚱뚱한 사람 안 되지. 자리 2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게 좋아요. 예, 이거 공부해보면 이거 뚱뚱한 게 그래 유리한 게 아니요. 우리 쪽은 메인 젤리 그게 아니요. 이쪽. 아시겠어요? 이게 브레인이 섹시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뇌색으로 간 거예요. 뇌색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뭐든지 니치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논리하고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쪽 브레인이 만든 논리 구조라는 가상 세계를 통해서 어떤 데 적용할 수 있는 종이 지구상에 출현해갖고 드디어 자, 니치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자, 우리가 다른 별이 있다 합시다. 이 별은 산소도 없어. 물도 없어. 근데 달나라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인공위성 타면, 우주선 타면 요 속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요게 니치요. 정확히 니치라는 개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 속에 우리가 만든 인공 니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캡슐을 만들어 갖고 공학으로 요다가 해갖고 요다가 인공환경,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인공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바로 뉴럴 시스템 통해서. 브레인이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당연하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잘 택했잖아요. 야들처럼 덩치 큰 척으로 택했으면 10톤은 아니라 100톤 나가도 안 돼. 해결 안 돼. 그런데 어디로 택했어요? 바로 DNA 확장을 통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브레인이 2배로 늘어났어요. 자, 2배로 늘어나는 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일로 오면 중생대 때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물 했을 때 내가 요 속이잖아. 자, 목토 요 속이잖아. 기억나요? DNA 피질이 2배 늘었다고 그랬죠. 2배 늘어난 게임 몇 번 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침판지는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400g이요. 한 3번 늘어나야 돼요. 지금 베이징 원인, 그러니까 직립 원인 때, 호모 에렉투스 때 1000g으로 늘어났어요. 예. 요 맥을 아셔야 돼요. 이걸 비교해 봐야 돼. 공룡은 몸집이 크면 당연히 늘어났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자료 봤더니, 한 70g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늘은 거야, 야들은. 아시겠어요? 예.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야들은 분산했다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일부 학자들 주장하는 게, 공룡이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면, 요거 있고, 요거 너무 하가 안 되니까 요거도 있다는 거예요. 분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중앙집권식. 어떤 데도 필요해요. 우리 너무 분산도 좋아하지만, 우리는 진짜 놀라워요. 중앙집권 속에 분산을 한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대뇌 피질 속에 1차 영역은 요 집중 모드입니다. 감각하는데, 여는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하니까 경우수가 많죠. 그래서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검색 엔진이에요. 브랜적으로. 예, 검색 엔진들이 발달한 거예요. 예, 경우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 관계가 뭐냐면, 창의성이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는 뭐냐면 양극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개팍하면서도 온화하면서도. 아시겠어요? 화를 잘 내면서도 아주 눈물도 많고. 무슨 말이셨어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공부해보면 알아요. 한쪽만 가진 사람 안 돼요. 한쪽만 가진 사람. 그래야 돼요. 그래. 아이가 원래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엉뚱해야 돼, 첫 번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엉뚱해야 돼요. 엉뚱해야 돼요. 우리가 다 또라이들이면 뭐. 그래요. 하여튼, 자, 요까지는, 자, 요 플랫폼입니다. 요거는 내가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요게 지금 여러분 다큐멘터리 5편 본 거예요. 다큐멘터리 5편 그 책에 표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내가 약간은, 참 대단한 책이야. 그렇게 많은 공룡 책을 봤는데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책 딱 봤더니 괜히 확 잡히는 거예요. 아, 이건 공룡 반드시 공부해야 되구나. 그래서 보세요. 자, 따라서 맞선골. 끝까지 싸우는 거야, 야들이. 끝까지 싸우는데 야들은 이제 폭탄 한 방 맞고 비실거리지만 실제로 그 전에부터 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거 이제 한 식물을 갖다 붙여. 현아식물. 이제 해줬잖아요. 그 덩거리에 탁 갖다 붙이면 꽃도 보고 막 다 한 거예요, 야들이. 포유동물이. 따라서 공생. 예, 공생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공생을 야들이 먼저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강압성, 공생이요. 예. 자, 따라 공생조류. 이 공생조류가 지금 저가 있는 저 산호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 깡그리 다 그랬습니다. 해파리 다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137년 5월 달쯤에 내가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 뭐요? 해파리죠. 인터넷 들어가서 해파리의 눈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시각이 있습니다. 해파리 눈이 있습니다. 지금 논문 한 명 찾아놨는데 뭐니까네, 그러니까네, eye sensation without brain. 브레인 없는 감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 브레인 없어요, 아들. 일단 이쪽은 브레인 없습니다. 물론 신경은 있어요. 산만신경계인데 브레인이라는 거는 집중돼야 돼요. 집중신경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각이 나와요. 눈이 나와요, 눈. 해파리에 눈이 있다고 처음 들어보죠? 해파리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인간 눈하고 비슷해요. 근데 참 보면, 내가 또 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 있는데, 그거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조개 가래비에 눈 있는 거 봤어요? 눈 있어요. 가래비에도 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스럽게, 어렵고 신비스럽다 생각하는 거 꽝이에요, 전부 다.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눈의 진화는요, 20만 년이면 진화상 눈이 하나 만들어져요. 생명의 진화에서 눈은 수십 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가장 흔한 게 눈입니다. 예. 자, 따라서 가장 흔한 게 눈이다. 예, 알아야 돼. 이 해파리조차 눈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눈하고 비슷해요. 예. 참으로 놀랍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또.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자, 이거 대충 내가 이거 한 5분 만에 마무리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하고 동영상 볼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고.
자, 오늘 강의에서, 오늘 마무리해서, 오늘은 플랫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제는, 지난주에는 확실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뼈 전체. 그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플랫폼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봤더니, 자, 따라서, 산호 가장 핵심이에요. 산호는 왜 그러냐면, 대륙을 만들어요, 대륙을. 그래서, 요 전체, 요 표면적인 거, 연속체입니다. 나왔네. 요게 연속 매트입니다. 컨티뉴어스 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셀 매치요. 컨티뉴어스요. 컨티뉴어스한 셀 매트. 예, 컨티뉴어스. 셀 매트요. 예. 생명의 망이요, 생명의 망. 그래서 요거 하나를, 예. 요게 산호입니다, 산호. 예. 산호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내가 잠깐 하다 말았어요. 요게 말미잘하고 산호하고 다 들어갑니다. 대략. 그래서, 산호도 독립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는 또, 요거 빠뜨렸네. 산호의 또 중요한 개념은 독립산호하고 조초산호라는 게 있어요. 조초. 뭐냐면, 조초, 이게 산호섬을 말하는 산호섬. 산호섬을 만드는 산호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조초산호야. 그리고 산호도 하나가 독립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뿔산호, 그런 독립된 산호가 있어요. 예, 있고. 근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친 거는 조초산호예요. 거대한 대륙을 만드는 산호들. 조초산호하고 독립산호로 나눠지고, 예.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그 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동을 해요. 산호가. 예. 요 해면, 말미잘도 이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요 형태가 화석으로 그대로 남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 따라서 와편모조류. 예. 그래서 요게 텐트클인데, 텐타클이 바이어레이어. 이게 두 개청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하냐면, 소위 말해서 서페이스 라이프. 네, 이름 적어줄게요. 이걸 서페이스 라이프로 보는 거 좋아요. 이걸 서페이스 라이프예요. 생명 형태가 면이라는 거, 면. 그래서 이 산호나 이런 걸 보는 관점 중에 내가 그랬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면이 있잖아, 면. 입체 형태를 가졌는데 면이 클로즈 되면 입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셀들이 내가 왜 면적 생명체, 서페이스 생명으로 보는가 하면 셀들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물론 있는데 이 안에들은 덤성덤성 있고 이 면 상태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거의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메바 세포가 일부 있긴 한데 어떤 연결된 조직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연결된 망이요. 예. 그래서 이게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가 이게 융단트 핀처럼 매트란 말을 써요. 매트. 예. 아시겠어요? 이 매트란 말이 핵심이에요. 매트를 봤더니 바이레이라는 세포청이 2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세포청에는 작살이 있고 밑에 있는 세포청은 강압성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산호가, 자, 요거 볼게요. 그래서 산호는, 자, 산호초에 있는 바다가 어때요? 크리스탈처럼 투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 빛이 막히면 안 돼. 그냥 서해안처럼 탁한 바닷물 같으면 햇빛이 들어와 다 반사해버릴 거 아니에요.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함성을 못 해요. 그래서 산호섬이 그렇게 파라다이스. 하와이 가봐야 돼, 하와이. 난 하와이 가봤는데, 진짜, 2번 가봤는데, 진짜 하와이에 그쪽이 뭡니까, 킹콩 영화 촬영하는 그쪽으로, 그 하와이 뒤쪽으로 가보면요, 해변가, 그 바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매혹적이에요. 네. 그 파란색이, 그 연초록색, 그렇게 투명해요. 그 외에 아무도 없는데 야자 열매가 탁 나오고, 야자 열매가요, 그것도 삭이 터요.
그런 걸 봐야 돼. 하와이에서. 그건 클리어한 이유가 뭐냐면, 자, 관절 줄게. 이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거 바다를 합시다. 바다가 찰랑찰랑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섬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이거 자라는 게 산호들이에요. 그럼 산호가 있으려면 이 바다는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 이 바다는 티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햇빛이 들어오면 반사를 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네. 그래서 산호섬이. 그러면 자, 야들 티끌을 누가 해준다? 누가 처리해준다? 여기 있는 많은, 예. 이걸 잡아먹어요, 유기물들을. 저 이런 말미잘 있겠죠? 말미잘 있죠? 아까 잡아먹는 거 했죠? 그러니까 해면, 잡아먹는 선수들이잖아요, 야들. 봐주셨죠? 야들이 딱딱 꼬리 쳐갖고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요. 유기물들이 없어요. 이거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호가 있다면 이게 산호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바닷물은 고생돼도 어쨌든 산호가 딱 하성이 나왔다면 그 옛날 바닷물 온도가 16도 이상 돼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산호가. 예. 그래서 산호가 있는 건 아열대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거대한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쪽에. 예. 이렇게 있어요. 산호. 그 산호는 지구 전체. 그럼 이 산호초는 산호초, 섬입니다. 이게 있는 게 보초, 거초, 환초. 네,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알죠? 산호섬 형태입니다. 나중에 그 세 가지 있다는 거 아시고. 네, 그 16도.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대략. 네. 그러니까 서페이스 라이프가 있고, 투브 라이프라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투브 라이프라는 거는, 투브 라이프라는 거는 결국은 동물이 뭐가 있대도, 내가 그려볼게, 동물. 있다 하시다. 뭐 폼 잡고 해봐도 본질이 보이는데, 내 본질을 그냥 그려줄게요. 동물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지만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볼록해갖고 위가 있고, 요거요. 요걸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 관벽이 두꺼워져갖고 이 동물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요거, 관. 근데 이건 3차원이잖아. 근데 2차원처럼 이렇게 하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관이기 때문에 3차원이 있다면 안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잘 해놨는 게 일본 사람이 썼는 책 번역한 거, 면역의 세포론인가, 인문학 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명체를 관으로 본 그 일본의 그 생물 철학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뭐,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3차원적 생명체가 뭐냐면 투브 라이프예요.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무도 안 써봤어요. 투브 라이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막 이름을 짓고 싶은 단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3, 4, 몇 년 때 지금 막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막 만들어내요. 이제 그때쯤 되면 뭘 좀 해볼만 해요. 이름도 이제 그리스듯해지고 그래요. 서페이스 라이프, 투브 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까지는 이제 많은 다른 대가들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4차원적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4디멘셔널 라이프인데, 그거는 지금 초기 이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요것은 이제 야들이, 요거에 있는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요거에서. 간단히 말하면 요거 이제 이야기하면, 요 브레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브레인 중에서 요거 있는 야가 자꾸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야. 야가. 그래서 요걸 세컨드 네이처라 그래요. 요거는 에델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컨드 네이처. 네이처인데, 야가 아니고, 야가 만들어낸 세계상이 세컨드 네이처예요. 야가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이쪽에서 1차 영역에서 으쌰으쌰 해갖고 다 보고를 해요. 예.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받는 건 전부 다 뭘로 바뀌느냐면, 여기까지 오면 랭귀지로 바뀌어요. 언어로 바뀌어요. 요 아래는 무조건 언어의 세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는 직접적 입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이처에서 온, 감각에서 온 직접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이쪽에는 다른 세포에서 받아요. 그래서 브레인 안에 있는 브레인이라 갖고 세컨드 브레인이라 그래요. 그 내 책에도 그 이야기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야가 만든 세계상이에요. 요 브레인, 이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구체적으로. 전두엽이 만든 세계상이 바로 세컨드 네이처고, 그게 바로 세계상입니다. 세계가 아니고 세계 이미지입니다.
세계 이미지예요. 아세요? 그게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세계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계 이미지는 요 브레인에 고유한 거라는 거예요. 각자 기억이 다르다 70억 개의 다른 세계가 지금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 유기체가 붕괴가 되면 그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계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갖고 이 네이처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지금 그 관계는 이제 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세계는 사라지지만은 보편적 네이처는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제는 그 보편적 네이처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 탯줄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 전신묵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하루 종일 토론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요거에 있는 건 미러 이미지처럼 세계상이 이거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경봉, 뭐 경허, 경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겨울경자입니다. 세계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경허, 경봉, 뭐 어쩌고 다 있잖아. 어쩌고 하면 안 됩니다. 큰 스님들입니다. 이제 큰 스님들이요. 예. 경봉 스님은 제가 친긴 했어요. 만나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이게 가장 그 델리카트한 점은 야가 사라져버리면 야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의 세계가 사라지면 야의 언어가 사라지고 70억이 다 다른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리얼 네이처를 카피한 거예요. 근데 이 원본을 야가 사라지면 원본을 못 보는 거예요. 원본을 못 보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끔 원본이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오케이? 그 이야기요. 내가 있으면 증명하지. 뭐, 시간만 맞으고, 뭐 온갖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막, 그렇지. 안 되면 막,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는 게 뭐죠? 그때 이제 지구상의 한 판은 일단 믿어라. 하고, 또 한 판은 알고 믿자 하고, 과학적으로 알고 믿자 하고, 한쪽은, 야, 그거 아는데 날 샌다. 그냥 믿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게 딜레마예요. 근데 내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이걸 그래서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 선배가 필요한데 누구냐면 가우스라는 사람이 가우스가 이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한 분에서 극복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2차원에 사는 개미가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개미가 있는데 야는 개미 이 종이 표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개미는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3차원은 개념이 없어요. 평생 이렇게 엉엉엉 기다려요. 그 평면밖에 없어요. 근데 야한테 너가 사는 이 너의 세계가 평면인지 구원 세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가우스가 인류의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수학의 왕 가우스 알죠? 네. 그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개미가 자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굽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해갖고 점프하면 알지. 평 뛰어갖고 여기서 보면 쫙 내려다 보니까 점모가 보니까 휘었는지 축구공인지 종이판인지 말 한 장인지 그만 아는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뭐냐면 안 뛰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이러면 불교 막 철학, 기독교 철학 속에 파묻혀 있어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게 위대한 힘입니다. 말뚝을 하나 받고 말뚝에 실을 딱 감고 너 허리다 딱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한 바퀴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몇 발 걸었는 건 알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원둘레를 알아요. 2파이 R. 이건 알았죠. 매주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공중에 안 뛰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갖고 매주 알 수 있잖아요. 매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둘레가 자 1m짜리 요 1m도 평면 안 벗어나죠. 핵심 안 벗어나고 1m 새끼줄을 맨 거예요. 1m짜리. 근데 2파이 곱하기 1m요. 그러면 요거 했는데, 돌아가갖고, 한 바퀴 다 돌아가갖고, 발걸음을 다 해봤더니, 이게 2파이니까 2 곱하기 1.14 곱하기 1m보다 너가 재했던 값이 크냐, 적으냐, 막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위대한 인류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무슨 말 다시 아시겠어요? 줄 1m 정확히 알았죠? 내가 허리에 맸어. 내가 그걸 갖고 반지름을 갖고 원을 그려. 그러면 내가 원 둘레를 알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공중에 안 뛰어도 3차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차원 안 가고 2차원 공간에서 내가 한 바퀴 돌아갔고, 내가 원 둘레 알았어. 그 다음에 내 반지름도 알았어. 그래서 2파이 R 값이
그때 우리가 집어넣는 값이 뭐예요? 3.14를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봤더니 여기가 요렇게 나온, 여기 만약 6이라 합시다. 6이 아니고 7이 나왔다 하면 3.14가 아니잖아요, 파이가. 원주율이. 그러면 3.14, 이거는 누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왔잖아. 이게 평면 기하학이잖아요. 평면에서는 3.14인 거예요. 이게 공면일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크냐 적으냐 갖고 너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된 축구공 껍질인지 혹은 말 한 장처럼 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공 껍질 말 한 장은 3차원 세계잖아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결코 점프를 안 하고도 3차원을 뛰지 않고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신념책에 갇혀 있다 해도 진짜가 뭐냐 묻는 거에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갇혀 있지. 개미가 이 2차원 평면에 갇혀 있는 거 동일하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한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내 한 세계에 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그 다른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나도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갇혀 있는 갖고 있는 그거의 논리에 의해 갖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게 맞나 틀렸나를 검증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즐기던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그래서 드디어 알게 된 게 개미가 알게 된 게 그 인간으로 바꾸면 알게 된 게 가우스가 이 평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우리 평면 구조를 알 수 있다. 평면이 3차원인지 2차원인지 공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걸 수학으로 나타낸 게 이게 바로 가우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밑에 제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누구야? 알아야지. 니만이요, 니만. 니만은 36살 죽었어요, 폐병으로. 근데 니만이 그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6개월 후에 자기가 논문하고 공개 강의를 하고 그 강의 심사 평가를 통과하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근데 가우스한테 교수로 채용돼 와갖고 심사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뭐였나 하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가우스가 니만이 선택했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뽑아준 가우스가 만들었던 요 3차원 공간을 확인하는 요 방법을 n차원까지 확장시키는 수학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걸 바로 리만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차원 공간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리만이 그 수학을, 그걸 세계를 만들어 놔놓고 그 30살의 폐병으로 죽고 완전히 우주의 차원적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바로 이 공식이요. 자, 따라서 차원적 사고.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거는 생명도 세포의 형태도 세포가 연결된 형태도 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따라 1차원적 생명. 예. 그게 바로 균사라는 거예요. 2차원적 생명, 원래 자포동물이라는 거예요. 3차원 생물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에요. 4차원 생물은 원래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왜?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언어잖아요. 바로 시간이. 근데 수도식 강의하잖아요. 그럼 이건 새로운 생물 철학이 나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예. 좀 더 내가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거의 지금 논문 프론트시언 상에 그 시오레티컬 바이올로지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쪽하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한 발 더. 그게 바로 빅히스토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전체가 수요논문 때가 15년을 모든 강의를 내가 기억해서 해야 되니까네. 원래 11년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원래 137학년 4월 달부터 하는 그거는 진짜 하나하나 모듈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완성을 해야 돼요. 원래 내로 모듈이 다 끝나야 돼요. 끝나야 그걸 책으로 쓸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박자세 하는 어떤 행사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죠? 알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모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듈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모듈은 반드시 활용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펑션해야 돼요. 워킹해야 돼요. 자, 워킹. 워킹하지 않는 거 만들면 안 돼요. 예. 이런 건 워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워킹을 해야 돼요. 워킹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인생관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퍽하고 한 방 맞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한 30분 하고 나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한두 번 해가 안 돼.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너무 프레임이 강해갖고 어떤 데는 핵폭탄을 터뜨려야 돼. 막. 그래서 나온 게 뭐 탈범주화, 재범주화,
막 만드는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폭발시키고, 막 구멍 뚫고 막 해야 돼요. 구멍 뚫고 그래. 야, 나도 구멍 뚫어버린 거. 아니, 말미잘 들어가면 돼요. 다시 하면. 오늘 강의 핵심 중에 하나요. 산호, 이제, 따라서 산호 만져볼 수 있다. 말미잘 만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점심 먹다가 보니까는 한 분이 자기 어릴 때 말미잘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예. 자,